숫장수의 복수. 옛날 동쪽 나라에 강승찬이라는 청백리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청렴하고 충직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관리들은 부패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왕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 오랑캐의 침략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국가 재정까지 바닥나게 되자 부패한 관리들은 관직과 신분을 사고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는데 왕은 문무대관들을 모아놓고 일회째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좋은 날 풍악을 울리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 대신들은 무엇들 하시오? 흥이 깨지지 않소? 술과 음식이 넘치니 어서들 드시고 즐기시오. 왕의 잘못된 행동에도 신하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위를 맞추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강대감이 비장한 표정으로 연회장에 나타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전하께서 정사를 등한시하시고 일회째 연회를 열고 계시니 이것은 군주의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부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연회를 물리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전하. 그만하시오. 내 지금은 경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소. 전하, 발칙한 저자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옵소서. 감히 전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나이다. 부패한 관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으나 왕은 강대감의 충직함을 알기에 벌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전하, 부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성군이 되어 주십시오. 에이,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그러자 근위병들이 강대감을 끌어냈습니다. 전하, 저자를 그냥 두시면 아니되옵니다. 감히 천명과 같은 전하의 뜻을 거스르다니요? 이는 영모입니다. 큰 벌을 내려 궁궐의 법도를 지키셔야 하옵니다, 전하. 연일 계속되는 부패한 관리들의 간청에 왕은 끝내 강대감과 가족들을 모두 외딴 섬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패한 대신들은 섬으로 유배를 가던 강대감과 일가를 살해하고 왕에게는 배가 전복되어 모두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감의 가족들이 모두 잡혀갈 때 아들 강도령은 집을 떠나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강도령은 유배지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곧 의금부의 나졸들은 강도령의 소재를 파악하여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공부를 마쳤으니 오늘은 후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숲으로 가봐야겠다. 자신이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강도령은 절을 나와 근처 숲으로 가기 위해 언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졸들이 강도령을 잡으려고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나졸들이 이곳에 무슨 일이지? 놀란 강도령은 언덕 위에서 스님과 나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 강도령이 이곳에 머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글쎄요. 방금까지 여기에 계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강대감이 역모를 하여 대감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는 어명이시오. 네? 이럴 수가. 강직하고 청렴하신 강대감께서 어찌 그런 일을... 숨어서 이야기를 듣던 강도령은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모를 하셨을 리 없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대로 내가 잡혀가 버리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으니 우선 몸을 피하자. 강도령은 급히 절벽으로 올라가 갓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산을 넘어 몸을 숨겼습니다. 강도령이 자리를 뜨고 잠시 후 나졸들이 쫓아와 가지런히 개어놓은 의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의복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감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듯합니다. 그래? 허나 안심할 수 없으니
이 지역을 물샐 틈 없이 찾아라. 나졸들은 근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도령은 길이 없는 숲을 가로질러 고개를 넘었습니다. 밤새 고개를 넘어 산길을 가던 강도령은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흑흑,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니 어떤 처녀가 흐느껴 울고 있고 한 청년이 나무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참아보시오. 내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처녀는 갑자기 나타난 강도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뉘신지 모르지만 나무에 깔린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벌써 1시간 넘게 이러고 있습니다. 큰일이군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강도령은 큰 나무를 들기 위해 굵은 가지를 가져다 지렛대로 사용하여 나무에 깔린 청년을 구했습니다. 강도령은 창백한 청년을 업고 처녀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강도령이 청년을 자리에 눕혔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강도령과 처녀가 3일 동안 정성껏 청년을 돌봤지만 청년은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강도령은 슬퍼하는 처녀를 도와 청년을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곳저곳 떠도는 중이라 머물 곳을 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강도령의 대답에 처녀가 반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와 지내시지요. 어떠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강도령은 처녀의 집에서 숯가마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령이 숯가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졸들이 숯가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나이대가 같은 강도령을 수상히 여기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왜 그러십니까? 나이는 몇이고 여기 사는가? 나졸들이 강한 어조로 다그치자 강도령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를 본 처녀가 달려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호패를 꼭 차고 다녀야지요. 처녀는 죽은 오빠의 호패를 강도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강도령은 당당히 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렇소? 지금 궁에서 찾는 자가 있으니 혹 수상한 자가 있으면 관아에 이르시오. 나졸들은 의심 없이 물러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혀갈 위기를 넘겼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행입니다. 처녀 덕에 위기를 넘긴 강도령은 자신의 처지를 처녀에게 털어놓았고 강도령은 일이 해결될 때까지 처녀의 오빠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강도령은 나무를 해 숯을 만들어 장에다 내다 팔았는데 품질 좋은 숯이 잘 팔렸습니다. 하루는 장에 나가 숯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강도령이 지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 쩔쩔매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강도령은 노인의 지게를 산 밑에 있는 노인의 집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비축된 뗄나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날이 차니 불을 떼야 합니다. 제가 곧 나무와 숯을 더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강도령은 곧 나무와 숯을 가져다 노인의 방에 불을 떼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강도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를 해 가져다 주며 노인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강도령이 노인의 집에서 불을 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갓을 쓴 선비 3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자네들은 누구인가? 예, 어르신. 신대감께서 주신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리 주시게. 노인이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눈이 영 신통치 않네. 노인의 말을 들은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네, 조금 배웠습니다. 강도령은 노인을 위해 편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거사일이 잡혔으니 스승님께서 즉시 오셔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사일? 이게 무슨? 강도령이 놀라 말하자 곁에 있던 선비가 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그러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거두시게. 그 아이는 내 제자네. 아, 그렇습니까? 선비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나서시게. 우리도 곧 따라가겠네. 선비들이 자리를 뜨자 노인은 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일이 난처하게 되었네. 나라가 흉흉하여 난 지금 도성으로 가야 하는데 자네는 나를 도우려다 위험한 일에 빨려들고 말았으니 이를 어쩌나. 내 상황을 봐서 집으로 돌려보내 줄 테니 힘들더라도 지금은 아무 말 말고 나와 같이 가세. 네? 알겠습니다. 강도령은 영문도 모른 채 곧 노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강도령이 편지를 보낸 신대감 집에 도착해 보니 마당에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안채에 있는 대감들과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강도령은 이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노인은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사람들이 한창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선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감. 지금 국경을 수비하러 갔던 태성 장군이 도성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라? 거사일이 코앞인데 태성 장군이 도성에 돌아왔다고? 이거 정말 큰일이로구나. 그 누구보다 왕에 대한 충정심이 강한 사람 아닌가? 허허, 낭패로다. 태성 장군은 우직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성 외곽에 부대를 주둔시킨 태성 장군은 곧 궁으로 가 왕을 만났습니다. 오랑캐를 막느라 수고가 많았네. 황공하옵니다. 소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허, 듬직하구만. 장군은 당분간 도성에 머물면서 나를 지켜주시게. 요즘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 정세가 불안하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하. 일이 이렇게 되자 왕권 교체를 의논하던 사람들은 무척 난감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조금이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거사가 들통나 모두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성 장군이 도성에 있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노심초사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도령이 나섰습니다. 제가 장군을 만나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일개 심부름꾼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서는가? 내 아끼는 제자일세. 이야기하게 두시게. 네, 알겠습니다. 강도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군님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가 장군의 성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용기는 가상하다만 너의 말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여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너는 조용히 뒤에 서 있다가 시키는 일이나 잘 하거라. 이렇게 강도령의 의견을 묻혀버렸고 사람들은 며칠 밤을 새가며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강도령은 장군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거라. 무슨 일이냐?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장군 집에 도착한 강도령이 장군을 찾자 부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장군님을 뵙겠다고? 가까이 오면 내 놈 목을 베겠다. 부장은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군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도령은 급히 장군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냐? 저는 어릴 적 장군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강도령을 막은 부장이 말했습니다. 실성한 듯 하오니 그냥 두면 아니되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도령의 얼굴을 바라본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니 이리로 들어오너라. 집에 들어선 강도령이 장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뵈옵니다. 저는 강승찬 대감의 아들입니다. 강도령의 말을 들은 장군은 무척 놀랐습니다. 대감의 식솔들은 모두 배사고로 죽었는데 어찌 내가 강대감의 아들이란 말이냐? 모두 죽었다니요? 섬으로 귀향을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야 가족들의 죽음을 안 강도령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허, 이거 참. 나도 들어서 알았지만 강대감이 변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님, 어머님.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강도령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4살 때 장군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한식입니다. 아, 네가. 그렇구나. 그래. 사실 장군은 곁에 아무도 두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강도령의 아버지와는 중마고우였습니다. 반갑구나. 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생긴 일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저 눈으로 네가 살아 내 앞에 있으니 너무 기쁘구나.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말해보거라. 저는 장군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전하께 사리사욕에 눈먼 관리들을 멀리하시고 정사를 돌볼 것을 간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망 있으신 장군께서 간언하신다면 전하께서도 용단을 내리실 거라 생각되옵니다. 너의 뜻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명을 따르는 자이지 정치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내 말은 나의 신념과 다르니 내 그리 할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겠습니다. 놀란 장군이 말했습니다. 너는 궁에 가면 발이 목숨이다. 너희 집 개를 끊으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죽음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의 집을 나온 강도령은 산속 숯가마로 가 숯과 기름을 수레에 싣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서거라. 이곳이 어디라고 들어가려 하느냐? 나으리 숯 배달 왔습니다. 수락관 상국마마께서 급하게 쓰실 거라고 직접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날 듯한데 어찌할까요? 그런가? 정 못 믿어오시면 직접 가지고 가시죠. 제가 여기 짐을 부리겠습니다. 아닐세! 들어가게! 궁에 들어선 강도령은 곧장 궁 한복판으로 가 숯에 기름을 쏟아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강도령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옵니다. 제발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강도령은 곧 의금부에 끌려 들어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감의 아들임이 밝혀지자 처형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강도령이 갇힌 의금부를 둘러싸더니 부장이 감옥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도령을 데려가려고 왔다. 당장 내놓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자는 영모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 아닌가? 나라가 밀란으로 흉흉하니 때 이런 자는 강력히 처벌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하니 장군께서 데려오라 하셨다. 감히 장군의 명을 어기려는 게냐? 의금부 도사는 어쩔 수 없이 강도령을 풀어주었고 강도령은 장군의 처소에서 치료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강도령을 보자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고초를 많이 당했더구나. 아, 죽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살아있군요. 장군은 강도령을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큰일을 했구나. 너는 나에게 신하가 된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나는 이제부터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며 살 것이다. 장군의 말에 강도령은 반기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모여 있습니다. 장군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알겠다. 강도령은 장군을 신대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도령을 보자 사람들은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자네, 일이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기쁘군. 다 여기 계신 장군님 덕분입니다. 다행히 장군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뭐야?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장군. 이렇게 하여 장군은 신대감과 함께 거사일과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궁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유혈 사태를 막자는 강도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직접 왕을 찾아간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전국에서 일어나는 밀란의 수가 많아져 궁 수비를 튼튼히 해야 하옵니다. 전하의 근위대를 제 휘하로 놓고 제가 직접 전하를 보호하려 하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라던 바요. 장군이 직접 궁궐 수비를 맡아준다니 나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하여 장군의 군사들은 모두 궁에 소속되었고 거사일 밤이 되자 장군은 군사들을 모두 물러가라 명령했습니다. 왕을 보호할 세력이 없어지자 신대감 일행은 궁에 무혈 입성하여 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고 제2공신이 된 강도령은 승정원에서 직책을 맡아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이후 도승지가 된 강도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을 서슴지 않고 직언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강도령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처녀를 동생으로 맞아 보은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